세상에 이러고 살았어. 아니 왜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연락도 안 하고. 볕조차 들지 않는 이 지하 단칸방에서 결코 편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그 인물은 김삼순. 동생 김삼순 씨입니다. 동생이 남긴 이 흔적들을 큰언니가 직접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 언니가 꼭 풀고 싶어하는 미스터리는 바로 동생의 지난 시간입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기 김삼순을 아냐고.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 좋은 소식이 오나 해서 언니라고 그랬더니 김삼순을 내가 데리고 있다고. 곧장 남편과 남동생을 불러 수학이 넘어 인물이 알려준 장소로 달려갔다는 큰언니.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의 재회를 도와준 이는 논산 언니. 한 식당에 취업했다가 그곳에서 삼순 씨를 만났다는 그는 왜 노예란 말을 언급했을까? 그냥 차 운전해갖고 별 가지고 영동인가 어딘가 가고 저녁에 끌고 다니고 몸에 영양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명들이고 먹은 게 없으니까 김치 나물조각에다가 밥 먹은 거 그게 전부였던 거죠. 화가 나죠. 너무 잘못했잖아. 지가 쓰고 지가 다 이용해 먹어. 얘가 왜 빚을 갚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노예 그것이기도 노예층도 아니고. 누군가 삼순 씨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삼순 씨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이자를 부담게 하느라 자신이 아는 식당에 삼순 씨를 강제로 취업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송화스님. 가족들과 멀어진 그 15년 동안 내내 삼순 씨는 그의 곁에 머물렀던 겁니다. 보니까 일기장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일기장이에요. 이 일기가 이게 일기장인데 다 이게 송화 스님과 함께한 15년간의 기록. 일기는 삼순 씨의 지난 상처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스님은 하루에 3,000번 절도 하고 금식도 하신다는데 걱정이 된다. 하루 종일 스님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보고 싶다. 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이라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 사랑이라고 썼잖아요. 사랑, 사랑, 스님, 사랑. 결국엔 그분한테 네. 기부를 한 거네요. 네네. 과거 송화 스님에 대한 삼순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흔적들. 놀랍게도 일기장에 적혀있던 돈들은 송화 스님의 몸에 깃든 산신령이 그 계좌에 돈을 놔두면 화를 입는다고 해 대가 없이 스님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순 씨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처음에 그 엄마라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이 엄마가 그날 전화가 와서 언니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그냥 머리 식힐 겸 따라가자 한 곳이 간 곳이 이곳이에요. 지난 2006년 2월 과거 학부용으로 만나 가깝게 지내온 은정엄마로 인해 처음 송화 스님을 만나게 됐다는 삼순 씨. 다른 게 아니고 오천 아저씨한테 남편 돈 빌려준 거 아냐고 영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믿게 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신도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송화 스님. 스님의 영적 능력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훗날의 비극까지도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 첫눈에 딱 반했잖아. 안 좋은 일 있다. 빨리 집에 가라. 막 빨리 가라고 이 여자가 타고 쳐서
집에로 왔는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남편이 영안실에 있다고.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남편은 송화 스님이 삼순 씨의 귀가를 재촉했던 그날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나이는 56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님 안에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삼순 씨. 정녕 스님의 영험함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정도로 대단한 것일까? 여기 하다 보니까 고위급도 오고 아 고위급들. 시장 옛날 시장을 두잖아. 삼순 씨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스님의 화려한 인맥. 그것은 단지 글로만 남은 건 아닙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생님. 장례식장이라서 전화도 못 받고 누구 장례식장이에요? 돌아가셨잖아. 그 인맥을 배경으로 은밀한 제안도 해왔다는 스님. 삼순 씨가 입은 금전적 피해 중 상당 부분은 바로 그 제안을 따랐던 결과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소나밭인데 다른 막 나무들이 막 다 들어섰네요.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보니 소나무를 키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본인의 인맥까지 동원해 이미 판매할 곳을 다 정해놨다고 주장했다는 송화 스님. 15년 동안 16억 2천만 원 정도를 편취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좌로 간 금액만 1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땐 18억 이상 정도 될 것 같고요. 삼순 씨는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송화 스님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소나무 투자의 배경이던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거론해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스님. 그렇게 남편의 사망보험금마저 모두 스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니네 아들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너도 걸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왜 그러느냐 너? 나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야. 또한 수시로 삼순 씨의 자녀들이 위험하다며 기도비를 챙겨갔다는 스님. 자신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는 왜 삼순 씨에게 부담케 했던 걸까? 불같이 화를 내요. 나중에는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돈 달라고 하면 애들 보험 같은 거 다 예약해서 다 그냥 넣어줬어요. 일기장 곳곳에 붙어있는 영수증들. 절에서 키우는 개의 사료에 스님 남편의 담배까지 모두 삼순 씨 돈으로 채웠던 모양입니다. 촘촘하게 쓰인 일기의 증언. 조작할 수 없는 금융거래의 증거.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이에 대한 송화 스님의 해명입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조장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우리 저희 신도분이 한 분이 소나무를 샀어요. 그게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빨리 이게 순환이 못 됐다고 볼까 로비를 하는 게 높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해주신 거죠. 그 소나무 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아 소나무를 어릴 때부터 모 정도부터 심어갖고 컸어요. 그것도 이제 입찰을 봐갖고 조경을 어디다 해주는 거지. 내가 진실되게 하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던가 내가 상대방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부처님하고 산신 할아버지하고 이 신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아, 그럼 소나무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거 외에는 야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어도 목이 클 줄 알아도 없습니다. 로비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비 자금이 얼만데 모두 앞에서. 그간 자신이 로비를 해와서 키운 소나무들을 관공서 쪽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사람입니다. 나를 로비해준 사람이. 자신 곁에 있다는 5명의 조력자.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얘기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도 없고 안 됩니다. 를 덕암이라고 하고 를 주로 매일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도 회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돈 관리도 우체국에 신도회장이라고 본인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송화 스님이 신도 회장이라며 자주 입에 올렸다는 해당 정치에는 절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라는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뭐 시장님도 자기 절에 드나드는 신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가 교회 장로예요. 만일 거짓으로 인맥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종용해 큰 돈을 받아온 것이라면 이는 불법 행위가 아닐까? 기망해가지고 편취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협박이나 뭐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져갔다면 갈취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는 신도들이 확인 없이 스님의 인맥을 믿은 뒤 그들이 일반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문을 갖는 거는 뭐냐? 너는 정성이 덜 들고 너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정성이 다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구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스님이란 권위를 내세워 거짓으로 신도들을 속여온 것으로 보이는 스님. 마보라고 그래서 영도 가면 개 키우던 개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개가 대신 죽은 개다. 자기가 기도해서 가 죽을 건데 이 개가 죽은 거다 대신. 너랑 같이 있으면 가 죽는다. 이 우리 아들 큰아들 안경 쓴 큰아들. 스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삼순 씨. 남편 죽고 애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만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너는 사람만 있어 나와. 그러면 엄마를 만날 거 아니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남편의 죽음을 예지했던 송화 스님. 삼순 씨 마음에 자리한 그 공포를 떠나간 아이들은 이해할까? 애들이 그전에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던 그 이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남편의 사망 이후 가장 먼저 송화 스님의 표적이 된 건 성격이 야무져 엄마에게 바른 말을 곧잘 하던 첫째 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누구였을까? 스님이 큰언니와 큰형부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 남편의 홀령이 화가 나 있다고 했다. 항상 인간 조심하라고 하셨다. 남편의 홀령이 영동에 자주 온다고 하신다. 이분이 현실적으로 지지 자원을 다 끊어낸 거잖아요. 가해자가. 사실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수족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이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줄 주변 사람을 끊어내는 작업이고. 급작스레 남편과 이별한 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을 삼순 씨. 절에서 키우던 개의 죽음마저 그에게는 불길한 점괘였을 겁니다. 분리시킨 거는 본인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어? 왜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더 나쁜 일이 있다. 그래갖고 사고 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해준 거지. 미리 해준 거지. 이혼을 해준 거지. 그거를 그 딸에서 안 맞은 것도 아니잖아. 다 맞았잖아. 송화 스님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볼 때 사기에 해당되지만 수많은 사건을 접해온 전문가에게도 단연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여러 가지로 당하시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세뇌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그 대목은 개의 죽음을 이유로 스님이 삼순 씨의 큰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도록 한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들 엄마가 원한다면 오늘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고
퇴근하고 와보니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창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도착하면 어디로 갈 거냐 물으니까 짐은 라커룸에 맡기고 잠은 찜질방에서 잘 거라고 한다.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혈압약 2개월분 사오라고. 저도 울컥했던 게, 야, 이게 아들이 멀쩡하게 엄마랑 있다가 이 여자 한마디에 심지어 잘 것도 없는 아들을 한 대로 내보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예속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재판에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행동이나 모든 사고 사리 분별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예속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손이 거짓말에 속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상대의 예속된 정신 상태, 그러니까 당시 삼순 씨가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긴 시간 큰 피해를 입은 걸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믿고 따르게끔 일련의 사건들이 생겨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타입이 예시입니다. 초반에 맞춰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인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맞춘 거 5천이 이제 돈을 빌려간 걸 맞춘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만남 초기 남편이 오촌 당숙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쪽집게처럼 맞췄던 송화 스님. 결국 그 일이 이 질긴 가스라이팅을 가능케 한 씨앗과도 같은 이벤트였다는 겁니다. 현재의 절 위치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불과 1시간여 떨어진 장소에서 과거 점집을 했었다고 알려진 송화 스님. 한때 이곳에서 이용한 보살로 통했다는 스님을 사람들은 아직 기억할까? 이 우체국 옆에 자리에서 점집을 하던 여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 근데 기억은 하세요? 네, 기억은 하지. 사기 쳤어요? 또 사기를 쳤냐고요? 소문이 사실인 걸까? 많이 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이제 아버님이 없다, 누가 없다 한 거를 정보를 해주면 딱 그 사람 정보를 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들 많이 당해서 최수선이니까 시시간이 저쪽에 당했다고 없나 봐요. 얼마나 개방지.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일종의 사기점을 쳤었다는 송화 스님. 혹시 인간적으로는 사과하고 싶으신 마음 없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나한테 노예를 했다며. 노예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잘해주는데. 정녕 그의 안엔 인간다운 마음은 없는 걸까? 나르시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애가 매우 강한 사람이거든요. 남에게 베풀 애정은 없고 나는 애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 사람을 신체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인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피해자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자신하지만 피해자 곁에 사람이 있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삼순 씨의 곁엔 큰언니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날일 것 같아요. 동생의 삶에 한 획을 긋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삼순 씨의 결심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응원하는 큰언니. 다음 날 있을 그 일을 통해 삼순 씨가 본인의 삶과 자신의 일기장 속에서 유일한 주인공이 되길 큰언니는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쓴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 삶은 아름답게 그려가며 살아가야 할 것 같다.